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오늘도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직장인 트레이더 최영우 님이신데요. 네, 온라인으로는 영프 사랑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프 TV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인 투자자고 그다음에 유튜버 영프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리즈가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인데 번외편으로 위대해질 개미 트레이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분명히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위대하시다고 제가 말을 많이 들었고요. 투자를 언제 시작하셨고 어떻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2017년도에 코인에서 시작을 했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 수익권에서 다 청산 후에 그때 동안 했던 투자 지식 그걸 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주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익을 내신 다음에 주식으로 넘어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코인은 안 하시나요? 코인도 이제 상승장에서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2017년에 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었고 다행스럽게 좀 꾸준히 수익이 잘 난 것 같습니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19년도라든지 20년 이렇게 하락장도 그때마다 좀 잘 대응해서 큰 손실 없이 수익권에서 잘 방어하면서 현재까지도 자산이 꾸준하게 다행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5년 동안에 뭐 평균 뭐 복리 수익이라든지 그런 거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타입의 투자자인지를 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트레이더의 성향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세무사님 그쪽 통해서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오셨던데 그쪽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트레이더 성향을 더 키웠고 데이 트레이딩 그다음에 단기 스윙, 스윙 계좌 이렇게 분리해서 다 운영하는데 복리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제가 직장인이라서 말하기 좀 어렵고 젠포트 수익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 2년 운영하면서 한 10개 전략 운영했는데 제일 나은 수익은 한 130%,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로는 한 80% 계좌 합하면 그 정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연 80%면 2년에 80%요? 연 80%. 연 80%. 와, 엄청나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데이 스윙 트레이더 전략은 수익이 그거보다 더 높은가요?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 자리 넘는 것처럼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수익을 내셨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뭐 실패 기간이나 좀 배워가는 기간이 좀 있으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배우시겠지만. 네, 지금도 배우는 과정인데 시장이 정답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시장이 정답이라는 것에서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니까 나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한 결과들을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고 저는 추세 추종에 가깝기 때문에 역추세조차도 눌림목도 추세 속에서 잠깐 쉬는 구간을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하락 추세에 접어든 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 추종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나요? 2017년부터? 아닙니다. 원래 이제 다양한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다가 지금은 추세 추종으로 넘어가시는 거네요. 지금은 추세 추종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딴 것도 이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추세 추종이 이제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정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하고 상승을 시작하고 하락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수익권이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진화로 보면 1920에서 30년대 최초의 기술적 분석인 다우 이론, 엘리엇 파동, 그다음에 다케다 3법 등 이런 것들은 좀 정성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많이 이론적으로 했다면 말로 많이 했죠. 그 이후에 7, 80년대 이제 데이터화되면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어느 게 맞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앞선 그런 고전적인 이론을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면 훨씬 더 좋은 기술적 분석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간 광고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시리즈는 터틀 캠퍼스의 스폰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이 터틀 캠퍼스라는 곳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터틀 트레이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강생들은 이제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수강생들은 매우 감사를 하시죠. 여기서 내 주식 투자하는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두 번째 분들은 대단히 억울해 하십니다. 왜 억울하시냐면은 내가 10년 전에 이거 알았더라면 내가 완전히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이 강좌를 4년 전에 들었는데 확실한 거는 그 4년 동안에 제 자산이 7배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진실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영프 사랑님이 생각하시는 시장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매일 시장은 정답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탑 30 상승률만 보면 누군가는 왜 이런 재료로 올랐지? 라든지 시장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하루하루 매일 주는 그 정답지를 확인하면 이곳에서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 상승 반전 또는 상승 추세 구간에 같이 동참을 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같이 취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기본적인 믿음과 그 속에서 상승 추세를 같이 동참을 하면 돈을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쓰시는 그 추세 추정 전략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방법이 있죠. 뭐 장기 추세도 있고 중기 추세도 있고 뭐 단기 추세도 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쓰시는 전략을 좀 이제 말로 설명하시면 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매일 파악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스윙일 건데 스윙이랑 3일에서 5일 정도 거래하는 거죠, 그죠? 3개월 정도를 주 스윙이라고 보시면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수익 내는 건 단기 스윙에 해당하고 데이 트레이딩은 오버나잇 정도를 하지 않는다면 9시에서 10시 여기서 공부된 게 시황도 봐야 되고 돈의 흐름도 봐야 되고 종목에 대한 공부도 자동으로 데이 트레이딩에 되었기 때문에 이 호흡을 단기 스윙과 스윙으로 이렇게 연결 짓는 이게 상호 보완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시, 10시에 이제 그때 가장 강렬하고 이제 주도주, 상승주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 이제 그 하루 내에 그 매도까지 맞추는 거죠, 그죠? 거기서는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횡보장이냐를 탑다운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횡보장이라든지 하락장이면 단기 스윙은 시장에 맞는 것을 종목을 선택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의 스윙은 이제 주추세를 태워서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만일 이게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이라면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구분을 해야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지 볼 수가 있는데 본인만의 룰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충 무엇으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탑다운이라서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GDP 그 다음에 달러 영향,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 트레이더와 이제 인베스터, 투자자와의 차이가 시세와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느냐 아니면 그런 시세나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가치가 더 올라간다거나 또는 가치 대비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사서 결국 오르는 종목을 이제 꾸준히 사서 수익을 내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트레이더라면은 지금 오르는 종목들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장기 스윙이라든지 이제 단기 스윙에 좋은 추세의 종목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장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승장과 하락장을 이제 지수의 추세도 보지만 이제 뭐 매크로 지표들도 많이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약세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조금 상승한 다음에 횡보 구간. 그래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현재로서는 만나러 가기보다는 조금 더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찍는 게 4월 16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최저점이 뭐 2,596인가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향 돌파하면은 하락장에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아니면 그 다른 매크로 지표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매크로 지표에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인상의 이제 빠른 속도, 그 다음에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런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걸 다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걸 믿느냐의 투자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성으로 인해서 돈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시장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상승장, 하락장, 후보장을 파악하는 방법이 좀 복합적인 방법이네요, 확실히. 네,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하나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분석법조차도 하나의 대상을 나누어서 해석한 다음에 그걸 합치고 거기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게 투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젠포트를 이제 2년 동안 하시는데 연 80% 정도 수익이 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젠포트는 완전히 기량적인 방법이잖아요. 참고로 이제 젠포트라는 거는 유지스탁의 회사에서 만든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백테스트도 할 수 있고 자동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퀀트 전략들인데 거기서는 그럼 주로 뭐 어떤 지표들을 뭐 즐겨 쓰시는지 그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젠포트에서도
추세 추종, 역추세도 있긴 했지만 네. 주로는 수급과 추세와 그다음에 소형주 퀀트 네. 해서 펀더멘탈에 대한 거는 작게 가져가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수급 추세와 이렇게 구성했었습니다. 수급 추세라는 거는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 이제 추세를 발생시키는 뭐 이격도, 그다음에 네. 봉입평선 거래량의 단순한 산수에 의한 그런 값들의 위치. 젠포트가 좋았던 점은 그 매매를 하면서 이건 맞을 거야라고 했던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 정량적 분석만으로 된다면 아마 7, 80년대에 그런 지표들로 지금도 시장이 다 구성을 했을 건데, 그때 당시는 그런 수치화되고 수학화된 게 꽤 큰 호응을 얻었겠지만, 전체적인 기본 틀인 이제 정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을 직관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얹은다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리버모어라든지 이런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런 추세 추종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현재 저희가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조금 더 시장에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시 리버무어가 그 1930년에 쓴 그 뭐 How to Trade in Stocks 이런 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다 맞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라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본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방향이 달라지면은 언제든 청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심리 상태, 그런 룰을 지키는 것 자체가 트레이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젠포트에서도 이제 연 80%를 버셨다는 거는 비계량적인 요소를 무시하고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젠포트를 말하지 않고도 그냥 따로 이제 백테스팅을 하고 봇도 만들었어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좋은 건 제가 실제적으로 참여를 안 해도 된다는 거. 백테스팅을 할 때는 전략을 기본 틀을 짜고 이제 확인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개인 봇이라면 버그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제 시장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실제 트레이더는 직접 손절을 해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장단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젠포트는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좀 한정된 게 확실해서, 이제 어느 특정 금액만으로 해서 전략을 분산한다면 뭐 누군가는 연 30%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가능한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 30% 정도 그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젠포트에. 네. 한 전략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3에서 5천만 원? 그 정도 보면 될까요? 네, 돌파 매매라면 조금 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젠포트 기반이 하루 전날에 데이터로 해서 종목을 뽑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시장의 데이터는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소화하는 금액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대금이 줄어버리는 종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여러 개 만드셔가지고 몇 억을 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그래도 뭐 시장과 그 바닥과 탑을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 혹시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유심히 보시는 뭐 시그널이 있다든지 그런 거.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승 종목 수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ADR 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을 알 수 있는 지표고, 지수적으로는 결국 시가총액의 총합이니까 이제 시가총액 총합의 지수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추세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제 경기를 다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수는 똑같은데 이제 어떨 때는 진짜 상승 종목이 200개고 하락 종목이 500개일 수도 있고, 또 반대일 경우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상승 종목이 500개, 하락 종목이 200개일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좀 많이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단순하게 일단 ADR 지표만으로는 상승 종목 수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조금 시장을 뜯어서 보면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상승 종목과 섹터가 예를 들어서 산업군에 맞는 ETF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수는 방어가 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테마성이 강하다고 표현하면 재료가 모멘텀이 더해져서 이제 유동성만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종목군이 형성이 된다면 지수를 좀 끌고 가기는 쉽지 않겠죠.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보통 뭐 거의 안 보는 뭐 지표 또는 뭐 뉴스 뭐 이런 게 혹시 뭐 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추세를 읽으려고 노력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읽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는 법을
더해 간다면 네. 피보나치의 되돌림 비율에 대해서 추세의 구간을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이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이종윤 그 세무사님 거기서 이제 주식을 좀 많이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왜 그 삼박자 쪽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펀다멘탈, 그 가격, 그리고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재료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고 뭘 봐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재료적 분석에 대한 책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이런 재료는 이만큼 상승을 할 거야 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재료는 호재야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가격적 위치에 따라서 재료의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는 이제 이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재료 공부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이제 매일 시장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승률 한 10% 이상의 종목들이 30개 있다고 하면 네. 그 중에 같은 테마라고 표현하면은 같은 조직화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재료를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그날 당장 들어가나요? 어찌 보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부분인데 예전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런 종목이 이런 재료로 올랐고 테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라고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제가 인지를 했다면 네. 지금 그걸 DB화해서 전부 다 이제 그래프화해서 시장에 참여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테마를 이제 트랙 또는 이제 피리어드 기간별로 확인하고 그다음 트랙별로도 확인하고 해서 지금 시장의 강세인 테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간별로 네. 이제 이번 주는 뭐 식품 관련, 네. 비료 관련, 뭐 석탄 관련, 네. 기업 인수, 네. 합병 이런 재료로 움직인 한 주 이렇게 연속적인 모멘텀이 있는지도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보장이라서 소위 이제 두더지장이라도 말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테마가 한번 와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면 또 깨지고 올라가면 또 깨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유효한가요? 그 재료 분석이? 왜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면 네. 현재 말씀하셨듯이 두더지장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조차도 탑다운의 하나라서 이제 이런 재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엇박자가 나지 않고 정박자를 탄다면 네. 거기서도 단기 스윙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그게 사실 좀 어렵겠네요. 그죠? 계속 엇박자가 좀 자주 나기 때문에 어떤가요? 최초 상승을 잡아내는 건 좀 쉽지 않고요. 네. 이제 상승한 재료 속에서 네. 이제 눌림목 구간을 추세를 반전했다고 판단되는 테마 그리고 네. 그 안에서 대장주에서 네. 눌림을 잡는다든지 또는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돌파하는 구간을 네.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전략이 가능한 거죠. 네. 이거를 근데 진짜 초보자에 따라하기는 진짜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야 되는 것도 트레이딩이 중요하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라는 건 네. 제가 실패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청산만 할 수 있으면 네. 그게 자동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자금의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좋은 장에서 그 상승폭을 먹는 게 너무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계좌를 딱 분리하고 그 계좌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손절에 대한 라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손절이 계속 나가게 된다면 네. 제가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니까 네. 멈출 수가 있게 되고 네. 역추세라든지 그런 걸 조금 기피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에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서 반등에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네. 한 번이라도 엇박자가 나면 네. 하락 추세를 제가 다 맞아야 돼서 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락 추세 구간에 제가 가장 큰 투자금의 비중을 넣어야 되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추세 추종에서는 완전 역발상도 아닌 완전 배치되는 문제라서 네. 그래서 이 구간이 상승 추세 또는 상승 반전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리스크가 관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초보 투자자들, 뭐 초중급 투자자한테 뭐 그 리스크 관리는 그래도 뭐 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투자금에 대한 설정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라면 네. 또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면 얼마의 투자금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하면 무한되겠죠. 왜냐하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적절한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금이란 단순하게 그냥 추세를 이탈한 구간이 만약 마이너스 10%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면 마이너스 10%에서 난 손절을 할 거야 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기본 방침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10%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투자금이 맞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1억이 1억이 네. 베팅이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설정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 커져야 되는 그런 방향이 되고, 내가 지금 승률이 좋고 수익이 좋으니까 이제 투자금이 계속 커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오히려 그때도 내가 손절을 지킨다면 여기서는 10%니까 한 1,000만 원까지 내가 감당 가능하니까 1억까지 여기 베팅할 수 있어라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손절금에 대한 투자금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베팅하기 전에 이제 최대한 얼마를 잃을 거다라고 정하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하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일단 들어간 후에 떨어지면은 지금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황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못 내는 구조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수익을 못 내는 구조에 반대로만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너처럼 하지 못해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누구와의 비교보다 더 중요한 게 어제보다 나은 투자자가 내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향성만 맞다면 내가 더 좋은 투자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또는 언젠가는 좋은 투자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 너처럼 못할까요? 왜냐면 사실 이제 내가 틀렸을 때 잃을 금액은 맥시멈 1,000만 원으로 가겠다 하면은 1억을 베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또는 스터디를 하거나 가르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대부분 투자를 좀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쉽게 사고 이제 물리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수익이 나든 어쨌든 쉽게 사고 뒤쪽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못 파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사기 전에 여러 가지 분석과 내 기준을 세우고 매수까지가 복잡해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유 플러스 매도까지는 단순한 심플해져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 분석이든 아니면 재료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내가 분석한 방법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 실패를 인정하고 포지션을 청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앞쪽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익이든 손실이든 본인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매수 전에는 복잡하고 이제 많은 분석을 하고, 그 대신에 매수 후에는 보유 앤드 매도는 아주 심플해야 된다. 그거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정반대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재료와 가격만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면 시간이 매우 짧은 순간에 이제 수익을 내는 거라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한다면 2~3개월간의 좀 스윙에 대한 종목을 트레이딩 종목으로 선택하게 되면 트레이딩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만 거르는 수준의 기본적 분석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적자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뭐 그거를 이제 빼는 작업 정도만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조건인 이익을 못 내니까 너는 이제 퇴출이야. 또는 자본 잠식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안녕이야. 법인세 이 정도도 못 내는 차감전 수익이니까 넌 안녕이야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조건에 부합한 종목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숫자들과 이제 산업 방향 이런 걸 볼 때도 그런 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가 실제 오너라면은 자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산을 투자해서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라면 이제 그런 기업 안에서 가격적인 부분만 내가 체크를 한다면은 좋은 트레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를 거르시지는 않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트레이더가 되는 거는 재능이라고 보세요? 노력이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인 게 평범한 사람도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든 이제 이쪽을 내가 트레이닝 받게 되면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상위 5에서 10% 정도의 레벨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 말은 약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상위 5%, 10%라는 건 이미 그때마다 계속 정해지게 되는 거니까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보다, 다르게 말하면 꼭 그 상위 5%, 10%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보다 나은 투자자가 되고 있으면은 결국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그 맨날 깨지는 트레이더들은 왜 깨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투자 대상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를 알고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투자자가 된다면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운 좋게 수익이 난 구간에서 내가 조금 자만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시장과 내가 매핑이 안 됐을 때 계좌가 깨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자만심에 쌓인 상태면은 시야가 더 좁아지고 내 탓을 하기보다는 시장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되니까 무너지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이게. 네, 전제 조건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정답이다라든지 지금 이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 계좌 수익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사실 시장에 참여하는 거, 투자를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근데 또 욕심을 내면 안 되고 평정심을 가져야 돼. 이게 사실 좀 모순적이기는 하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도 이제 그 수많은 미신에 좀 사로잡힌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진짜 아닌데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미신이랄 건 없지만 돈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는 자들이 미신이랄까? 다르게 말하면 미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점집을 가거나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잘 맞추는 점쟁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결혼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묻는 거랑 다름없는데 실제 그 점쟁이 분이 신이라면 물어보고 제가 그대로 따라가도 되겠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신이 아닐 거니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누군가의 말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계속 생각하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판단하고 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투자 행동을 하는 건 다 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이제 돈의 생각이 이제 잘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한 방을 노려요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은 황금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부지런하시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이제 어떤 시간적 자유랑 경제적 자유를 조금 혼동하시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격대가 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맨날 먹고 놀기 위해서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네요.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초중급 트레이더 또는 투자자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이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실전에 임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유튜브나 뭐 책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건 꼭 봐야 된다.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 서적들은 워낙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황국님도 많이 추천하셨지만 이제 그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깔아서 보시고 리버무어가 네, 제시 리버무어라든지 아니면 윌리엄 오닐, 오닐, 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그 다음에 월가의 영웅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이제 그분들 철학을 저희가 접할 수 있으니까 읽어야 되고 한국 주식에서는 저는 삼박자 투자법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터틀 트레이딩 책도 이제 분명히 읽어 두시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가르칠 때도 트레이닝의 기준을 종목 분석을 하고 이제 레포트 분석을 하고 뉴스 분석을 하고 등등의 이 분석의 루틴을 꾸준히 하고 나서 내가 좋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서 본인 스스로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나를 좋은 투자자를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기본 틀을 세우시고 그 기본 틀의 디테일을 세울 수 있는 책이라든지 유튜브 블로그라든지 강의라든지 이걸 좀 채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 이제 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뇌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왜 트레이딩과 투자는 이게 쉽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공부 별로 안 하고 돈을 크게 벌 수 있을까라는 착각이 있을까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격이 필요 없어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투자자에 이제 서티해주는 자격증이라는 게 실제 투자자문 뭐 자문사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는 게 발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많이 있으니까 잘하셨겠구나 또는 실력이 있으시겠구나 좀 생존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깡통을 차면서 뭔가를 배운 게 아니라면 쉽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하려고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패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슛을, 킥을 찰 줄 알아야 돼. 드리블을 할 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 된 상태에서 선수로 그 경기장을 참여해야 되는데 투자 시장은 그런 기본적인 수준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런 기본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참여를 해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시장에 휩쓸려서 운이 좋으면 좀 돈을 벌었다가 이게 내 실력인 줄 알고 더 큰 돈을 넣었을 때 호되게 당하고 시장에서 아웃되는 한 80%의 호구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유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떠한 투자자든 본인의 투자 방식이 맞다고 이렇게 고집하기보다는 황국님이든 좋은 분들의 영향을 잘 받아서
본인에게 녹여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 가신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지만 삶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제 오늘의 나, 이전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나를 좀 비교하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인생에도 그냥 유효한 것 같아요. 남과 계속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어제 나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복리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교훈 삼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